바이도메인 모델을 수학적으로 유도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관심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세포 외부 공간과 세포 내부 공간이 세포막을 경계로 두 개의 도메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부 공간에서의 전위를 파이 i로 두었고 세포 외부 공간의 전위를 파이 e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부 매질의 그 전도도를 시그마 i로 두었고, 그리고 외부 매질의 전도도를 시그마 e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세포 내부와 외부 매질을 따라 흐르는 그 전류를 주된 관심 변수로 두지 않고 대신에 여기서는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막전류, 여기서는 IM을 관심 변수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1차원 모노도메인 모델을 유도할 때 축방향 전류의 시간 변화율이 곧 그 막전류와 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듯이 3차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축방향 전류보다 막간 전류, 그 막전류가 성기생리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막전류를 관심 변수로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심장의 3차원 바이도메인 흥분 확산 모델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 바이도메인 모델의 방정식은 관심 변수 또는 종속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바이도메인이라 하면은 세포 내부와 그 외부를 구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와 그 외부의 전위를 그림에서와 같이 파이 i 그리고 파이 e로 종속 변수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 외부 전위에 대해서 세포 내부의 상대적인 전위인 막전위는 그 막전위라는 개념이 전기생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조직 내부 전위 파이 i 대신에 그 막전위를 그 하나의 종속 변수로 두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세포 외부 전위 파이 e를 두 번째 종속 변수로 둘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포 내부 전위인 파이 i와 세포 외부 전위인 그 파이 e의 차이인 그 차이가 막전위 Vm이 되는 그 관계식으로부터 유도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산 시스템과 연속체 시스템에서 옴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 해석에서 사용했던 옴의 법칙은 그 이산 시스템에서 적용한 옴의 법칙입니다. 즉 전류 I는 R분의 델타 V라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류 I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했고 저항 R은 옴의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델타 V는 두 노드 간의 전위차를 의미하고 단위로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매질을 저항체가 아니라 전도체로 봤을 때 옴의 법칙은 I는 G 곱하기 델타 V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G는 전도도이고 단위로 G맨스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는 시스템은 이산 시스템이 아니라 연속체를 가정한 연속체 시스템입니다. 연속체 시스템에서는 전류나 저항 그리고 전압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이산 시스템에서의 전류 I 대신에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류 밀도 J를 사용했고요.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산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전위차, 즉 전압 대신에 전위차의 공간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전기장 그레디언트 V를 사용을 하고 단위로 볼트 퍼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옴 단위를 사용하는 저항 R 대신에 옴 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저항률 로를 사용하고 G맨스 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전도도 G 대신에 G맨스 단위를 사용하는 전도율 시그마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연속체 시스템에서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 즉 전류 밀도가 주된 관심 변수가 되고요. 전위차 대신에 전위의 공간 기울기인 전기장이 두 번째 관심 변수가 됩니다. 매질의 특성으로는 매질의 형상 정보가 포함이 된
저항과 또는 전도도를 사용하지 않고 매질의 형상 정보를 배제한 순수히 재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률 로우나 전도율 시그마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직 내부와 외부의 전류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옴의 법칙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조직 내부 외부의 전류 밀도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JI와 JE는 각각 세포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의 전류 밀도를 의미합니다. 시그마 I와 시그마 E는 각각 세포 내부와 외부 매질을 따른 전도율을 의미하고요. 파이 I와 파이 E는 조직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의 전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파이는 전위의 9배, 즉 전기장을 의미합니다. 연속체 관점에서 옴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고 그때의 전류가 양의 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위 9배, 즉 전기장은 수학적으로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물리적인 의미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측항에 음의 부호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각 도메인에서의 전류 밀도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를 옴의 법칙에 기반해서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려하는 모델은 세포 내부와 그 외부를 따로 고려하는 바이도메인 모델인데요. 한 도메인을 떠나는 모든 전류는 세포막을 가로질러 다른 도메인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각 도메인의 전류 밀도의 변화가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도메인의 전류 밀도 J의 변화는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전류 밀도 IM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에 있는 그레디언트와 도트는 발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발산연산자라고 하고 영어로 다이버전스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은 세포 내부에서의 전류 밀도의 발산에 음의 부호를 붙였기 때문에 발산의 반대인 흡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항은 세포 외부에서의 전류 밀도의 발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세포 내부 전류 밀도의 흡수와 세포 외부 전류 밀도의 발산이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세포 외부에서 발산하여 나온 전류가 세포 내부로 흡수되고 그 반대로 세포 내부에서 발산한 전류가 세포 외부로 흡수된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 항에서 AM은 세포의 면적대 부피를 나타내고 IM은 막 전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AM의 물리적 의미는 심장 조직 세포의 부피에 비해 얼마나 큰 표면적을 가지느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의 해부학적인 형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A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방정식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인 그 전류 밀도가 방정식에서의 종속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면적이 곱해짐으로써 전체 전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된 전류 밀도에 더 넓은 표면적을 통한다면 전체 전류는 더 큰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방정식으로 쪼개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전류 밀도의 보존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 밀도 J 대신에 전도율 시그마 I와 전기장 그레디언트 파이의 고배항으로 치환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도메인 내에서 흐르는 전류 밀도 변수는 없어지고 대신에 도메인에서의 전위 구배와 도메인 간의 막간 전류 IM이 주된 관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학적인 연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방정식을 막전위 VM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 연산 작업이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식의 양변에
다이버전스 시그마 i 그레디언트 파이 e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항은 물리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항이고 단순히 수학적 연상 과정일 뿐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좌변에 같은 공통된 시그마 i로 결합 법칙을 적용해서 하나의 항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부 전위와 그 외부 전위의 차이는 막 전위이기 때문에 VM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변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파이 E로 결합 법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항으로 변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이도메인 모델의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정식의 종속 변수로서 세포 내외 전위, 즉 파이 i와 파이 e를 약간의 수학적 연상 과정을 통해서 막 전위 VM과 세포 외 전위 파이 e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식 다이버전스 시그마 i 그레디언트 파이 e는 AM 곱하기 IM 이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포 내 전위가 파이 i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세포 내 전위를 막 전위로 치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막 전위로 치환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의 양변에 시그마 i 그레디언트 파이 e의 발산을 빼면은 아래 식과 같은 식이 되고 좌변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결합 법칙으로 묶으면서 막전위의 구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변에 있는 막간 전류 밀도 IM을 모노도메인 모델을 유도할 때 설명드렸던 용량성 전류와 이온 전류로 표현을 하면 CM 곱하기 라운드 VM 라운드 T 더하기 I 아이온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두 번째 바이도메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좌변은 막전위와 세포 외 전위로서 확산항을 포함하고 우변에는 막관 전류 밀도로서 흥분항을 표현하는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장 조직의 3차원 바이도메인 모델의 유도를 마쳤고요. 다음 방정식이 심장 조직에서의 흥분 확산을 표현하는 지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시그마 i 그레디언트 VM 더하기 다이버전스 시그마 i 더하기 시그마 e 그레디언트 파이 e는 0이 바로 첫 번째 방정식이 되고 다이버전스 시그마 i 그레디언트 VM 더하기 다이버전스 시그마 i 그레디언트 파이 e 이퀄 AM 곱하기 CM 라운드 VM 라운드 T 더하기 I 아이온 이 식이 바로 두 번째 방정식이 됩니다. 방정식에서 보듯이 종속 변수로서 막전위 VM과 세포 외 전위 파이 E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식의 좌변 첫 번째 항에 있는 시그마 I 그레디언트 VM은 전류 밀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좌변의 첫 번째 항은 전류 밀도의 발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전위의 플럭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도 세포 외액에서의 전류 밀도의 발산이 되고 이것은 세포 외 전위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은 막전위와 세포 외 전위의 플럭스의 합은 0이 된다는 전류 밀도 보존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식은 막전위 플럭스와 세포 외 전위 플럭스의 합이 새롭게 생성된 전류 밀도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전류 밀도의 보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포 외액에서의 전위 변화가 너무 빨리 발생하거나 또는 그 변화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모노도메인 모델로 단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외 도메인을 전도성이 매우 높은 매질로 가정을 하면 공간적인 전위 플럭스가 제로가 되어서 두 식에서 좌변의 두 번째 항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식은 의미가 없어지고 두 번째 식은 막전위가 단일 종속 변수가 되는 모노도메인 방정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순화된 3차원 모노도메인 흥분 확산 모델의 지배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 외 영역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관심이 없거나 계산량을 줄이고자 할 때 모노도메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모노도메인 방정식으로부터 3차원 바이도메인 방정식으로 확장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에 바이도메인 수학적 모델과 모노도메인 수학적 모델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연속체 시스템 관점에서의 옴의 법칙을 적용을 함으로써 전류와 전류 밀도, 그리고 전압과 전기장, 전도도와 전도율, 그리고 저항과 저항률 등의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심장의 3차원 바이도메인 모델을 유도하는 과정을 마치겠습니다.